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한 달 거의 보름 쉬었어요. 거의 두 달이 이제 거의 다 돼갈 정도로 푹 쉬었는데, 유튜브를 해야 되지만 지금 제가 10월 달부터 이모님을 이제 안 쓰고 초음파 세척기를 놓고 제 와이프가 이제 낮에부터 저녁까지 같이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면은 이모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주방 인력이 한 명이기 때문에 마감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고, 그래서 집에서 씻고 뭐 하면 12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유튜브를 찍고 뭐 편집을 하고 그럴 짬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드라마를 한두 편 보고 계속 이제 잠을 자고 출근하고 이게 반복이었고, 매상은 거의 정상 매출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매상에 대한 스트레스는 지금 안 받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매상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정도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나의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장사가 뭐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쭉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오늘 주제는 프랜차이즈로 창업할까요? 아니면 개인 매장으로 창업할까요?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보니까 카페에 고깃집을 하지 않고 다른 이제 배달 장사를 해서 성공하신 분이 이제 고깃집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프랜차이즈 유명한 데를 좀 해야 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개인 창업으로 그냥 쭉 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장점 그리고 개인 매장의 장점 단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딱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보면은 다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제 기준에서는 이래야 프랜차이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준비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뭐 고기를 받아올 때는 우리가 직접 오더를 넣어서 고기를 주문을 하고, 그 다음 배송을 받고 손질을 하고 그 다음 판매를 하죠. 그런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고기를 똑같이 주문을 해서 배송이 오면 고기를 손질을 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그대로 판매를 합니다. 또는 양념을 버무려서 판매를 합니다. 즉 간단합니다. 본사에서 고기를 이미 양념된 고기가 오던지 아니면 손질된 고기가 와서 양념만 버무려서 판매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 직접 소스를 만들고 그 소스에 양념을 다시 재운 다음에 숙성을 시키고 그 다음날 또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로 따지면은 더 많아요. 개인 매장이 더 힘들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는 일이 쉽고 더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다만 매상으로 봤을 때 결과물로 봤을 때는 둘 다 힘듭니다. 분명히 프랜차이즈가 일이 쉽다고 했는데 왜 일이 힘들냐? 더 많이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당에서 장사가 잘 되면은 똑같이 힘듭니다. 프랜차이즈도 힘들고요, 개인 매장도 힘들어요. 많이 판매가 되면 둘 다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난 편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할래가 아니라 둘 다 힘듭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반찬 같은 부분이 있죠. 반찬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에서 직접 배송하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다 배송하지 않아요. 야채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해서 받아서 그거를 이제 손질을 해서 반찬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보통 전국 체인점이 많은 매장들은 본사 주문도 할 수 있겠지만 각 그 자체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뭐 강원도, 경기도, 부산 다 단가가 다르고 그 지역의 특산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다운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재료로 반찬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프랜차이즈 터치 들어오는 건 거의 없어요. 보통 고기, 소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본사에서 써야 되는 물품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 억압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자, 한 400개 매장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돼지고기를 판매를 하면 이 400개 매장에 공급받는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하면 개인 매장인 사장이 이 돼지고기를 구입을 하려면 이 개인 매장 하나잖아요.
그럼 1200원, 1300원 더 비싸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프랜차이즈인데도 가격이 다운이 되지 않고 똑같이 1300원, 1300원에 이렇게 공급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밖에 운영이 될 수밖에 없나. 만약 프랜차이즈에서 직접 본사가 수입을 해서 직접 그 본사가 이 수입한 고기를 다시 가공해서 납품하는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불만인 사항이 이겁니다. 우리가 400개 매장인데 어떻게 이 개인 매장이랑 똑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받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프랜차이즈 하시는 사장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인 사장님이 더 많이 판매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수익이 개인 매장과 동등하게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프랜차이즈가 20%라면 개인 매장은 25%까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개인 매장이 더 적게 팔고 프랜차이즈가 무조건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 이런 거는 예민해서 점주분들이 저랑 인터뷰를 했을 때는 저는 알고 있지만 공개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로열티라고 따로 본사에 월마다 일정 금액을 보냅니다. 뭐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 이런 계약된 부분에 있어서 매달 본사에 보내요. 그런데 이 로열티는 당연히 보내는 게 저도 정당하다고 봐요. 왜냐면 본사가 광고도 해주고 그런 홍보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로열티 같은 경우는 본사도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제발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로열티로 돈을 받으니 물류 마진에서는 조금 제로로 가라. 물류 마진은 좀 보지 마라.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에서 물류 마진도 보고 또 거기에서 또 광고비라고 해서 또 돈을 받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달걀 그 브랜드가 한번 터졌었죠. 그러면은 그런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점주님들은 정말 속이 썩을 겁니다. 왜냐면 광고비라는 거는 어차피 로열티가 됐든 물류 마진에서 보든 거기에 광고비로 할 수 있는 수익이 나서 그걸로 하면 되는데, 또 이 고기의 광고비를 또 플러스해서 점주에게 납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점주는 끙끙 앓아요.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또 이거를 또 내가 고발하자니 또 법적으로 내가 질 것 같고 또 나만 또 신고하자니 또 그렇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프랜차이즈를 하실 때는 물류 마진을 보되 또 광고비까지 추가가 되는지 아니면 로열티로 끝나는지,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점포가 많은 가맹을 유치한 브랜드면 당연히 단가가 개인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걸 아시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장님들이 판매 금액만 쫓아갑니다. 저기 광고 보니까 1억, 월 1억을 판대 해서 직접 그 사장님에게 물어봐요. 그럼 판매 금액을 보여줘요. 월 1억 찍힌 걸 보고 순수익도 봅니다. 월 1억 찍고 저희 3천만 원씩 가져갑니다. 확인을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1억을 찍었을 때 경우고, 나머지 내가 차렸을 때는 이게 5천만 원이 될 수 있고 판매 금액이 3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1억이 찍히는 매장을 봤다고 해서 내가 1억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잘 고르실 때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또 개인 같은 매장은 제가 예전부터 잘하는 말, 손님이 내가 요리를 아무리 잘하고 맛있게 해도 손님이 찾아와서 먹어보질 않으면 홍보 효과가 없다. 왜냐면 손님이 내가 맛있게 해도 오질 않으면, 내 집이 맛있다는 걸 알아주지 못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요. 왜냐면 이 식당이라는 게 나 1년 버틸래, 2년 버틸래, 3년 버틸래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냥 쉽게 그냥 폐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창업이라는 건 참 어렵고, 저도 처음에 접근할 때 너무 쉽게 접근했고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픈하고 나서 다른 사장님들 사연도 들어보고 뭐 얘기도 나눠보면 정말 이 어려운 건데 너무 쉽게 결정을 한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광고비를 받는 그런 형태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해소가 돼도 많은 사장님들이 행복하게 장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단가가 말도 안 되게 공급이 돼 버리니까, 와, 이런 브랜드가 있나? 프랜차이즈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안 그런 매장도 있고,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기존 공급되는 개인 매장으로 살려고 하는 사장님보다 당연히 싸게 들어오는 체인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인점을 알아보셔야 되고, 체인점을 알아볼 때 단가를 계산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거 못했다가 막상 내가 계약하고 내가 차리는 동네에서 이 판매 금액으로 수익을 평가할 때 내가 이게 10% 가져갈지 20%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